네, 이번에 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사람의 세상 카운트 펀치라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변정규 전무님의 인생 철학과 비전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숫자 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도 만 단위가 넘어가나 점이 많아지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처음부터 숫자가 좋아졌습니까? 뭐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어릴 때는요. 어릴 때는 그 학교 다닐 때 숫자 뭐 수학 하라니까 하죠. 네. 저희 수학 좋아서 한 사람 많이 없지 않을 거예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공부를 좋아해서 한 스타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고교 시절에는 본래 저도 그 인문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읽었고요. 제가 네. 생각해보면 조금 감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황무지, T.S. 엘리트의 황무지도 읽고요. 그래서 나는 영문학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영문학자로서 이게 직업으로 시를 읽고 번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계속하면 그것도 지겹겠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뭐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깨달았죠. 그래서 나도 그냥 일반인 회사원이 돼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나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많이 가는 법학 이런 거에 관심을 두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이라는 그 학문을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큰 뭐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게 편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계산기가 편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일을 갖다가 익숙하게 하게 되면 계속 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익숙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같은 뭐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 딜러라는 직업이 물론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죠. 예. 예,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숫자에 좀 익숙하면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익숙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다.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동생이 의사가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의사가 안 되고 수학과를 가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은 나는 의사에 안 맞아. 왜냐하면 나는 이제 피도 못 봐. 그냥 저희 동생이 옛날에 저희 방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갑자기 뛰어서 나와요. 그럼 뭐냐면 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와가지고 형 그래서 나방이 들어왔어. 그렇죠. 나방이 있으면 퍼덕거리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형 바퀴벌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이런 놈이 나중에 어떻게 장가도 가고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을 들어가고 저희 친구가 의대를 갔는데 굉장히 대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도 그러면 수학과 가지 말고 의대를 가봐라. 그랬더니 처음에 저한테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형?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너무 무서워서 울기도 하고 이랬는데 나중에는요, 이렇게 하루는 뭘 이렇게 바구니에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툭 던져요. 그래서 야, 그거 뭐야? 그때 사람 뼈. 그러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요새는 뭐, 저를 진찰하면서 피가 막 철철 나도, 가만히 있어. 이러고 이제 치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대를 가면은 대담해지더라.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와서 숫자를 다루면서 더욱 숫자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히려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보면 좀 더 많이 익숙해지고 자기의 단점이 조금 더 장점으로 변화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금융과에 꽤 오래 일하셨는데 이 에피소드는 좀 생각난다라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IMF 때 취직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IMF 생각이 좀 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너무나 비싸진 거죠. 그렇죠. 달러가 그렇게 비싸진 적이 처음이었어요. 2천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그래서 기름값은 엄청 올랐죠. 엄청 올라서 그것을 갖다가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어요.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졸업하기 전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9월달 중순 이후부터 조금 기업체들이 이렇게 리크루팅을 시작했어요. 이제 뽑기를 채용을 시작하긴 했는데 그 전에는 정말
쥐새끼 한 마리 없었어요. 한 통도 요청이 들어온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는데 혼자 그래서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원생이잖아요. 어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돈 이제 보니까 몇만 원이 있어서 학교 앞에 소주를 한 잔 먹었어요. 굉장히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 앞에는. 그래서 뭐 삼겹살하고 소주를 이렇게 먹고 버스를 타고요. 남산을 이렇게 가봤습니다. 이상한 생각하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남산 공원이 있어요.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시간도 많이 남으니까요. 이제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올라갔더니 쭉 가니까 남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에 집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집들이 엄청 많았고 빌딩도 엄청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자산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중에 제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심지어 제 통장에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가 날 간당간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슬펐어요.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힘을 다시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힘을 내자는 겁니다. 정말 바닥일 것 같을 때도 힘을 내면 언제든지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열심히 타이핑을 쳤습니다. 이 외국계 기관들이 어디 있는지 15군데를 제가 다 손으로 타이핑을 해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방문도 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운이 좋아서 들어가게 됐고 이후에 에피소드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1999년도에 이제 1월 달부터 제가 근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지점에서 9월 달에 이제 오퍼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돼서 이제 첫 월급을 10월 달에 탔는데요. 2000년 Y2K가 시작되기 두 달 전이죠. 두 달 전이죠. 근데 첫 월급을 탔어요. 첫 월급을 탔는데 이제 뭐 물론 싱가포르 달러겠지만 저는 싱가포르 달러보다 그때 이제 남산에 올라갔을 때 나도 달러가 있었으면 유학을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 2,000원의 환율, 달러 저거 문제야. 나도 달러가 있었으면 나도 돈이 좀 어느 정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300만 원어치 전부 다 1달러로 바꿨습니다. 예, 전부 다 1달러로 바꿨어요. 그것을 큰 비닐을 사서 그 안에 1달러짜리를 넣어서 밑에도 하나 깔고 위에도 하나 덮고 그래서 한번 잡았는데요. 기분만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자면서 이 돈들이 다 나와 영원히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환율 아까 뭐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환율이나 큰 숫자나 이런 걸 늘 보시다 보면 어떤 습관 이런 것도 있습니까? 뭐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단위를 할 때요, 뭐 1개, 2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큰 돈을 할 때는 좀 빨리빨리 이렇게 거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도 전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 쪽에도 그렇고, 뭐 의학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각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전문 용어가 있듯이 저희도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딜을 갖다가 했을 때는 샤우팅을 해요. 샤우팅이라고 하거든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저희 딜러들은 보통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샤우팅을 하는데 거래가 되면 던이라고 하고요. 거래가 안 되면 좀 기분 나쁜 이런 목소리로 noth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딜이 안 됐으니까. nothing, don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일화를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되게 중요한 딜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10몇 년 됐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중요한 딜이었는데 이게 불행히도 딜이 부결이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nothing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영어로 nothing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nothing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다른 컴퓨터에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아세요? 알죠, 노래. Nothing Really Matters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뭐냐면은 Nothing은 뭐냐면 거래 안 돼도 돼 이런 말이에요. 거래 안 돼도 상관없어 이런 걸로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파한대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막 웃고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늘 큰 돈을 상품처럼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돈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글쎄요, 저에게 돈은 아까 제가 자동차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나요? 저는 돈을 자동차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은 자동차와 같다. 일생에 쓰는 도구일 뿐이다. 그냥 수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 돈이라는 거는 우리를 편하게 데려다 줄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항상 잘못 움직이게 되면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돈 때문에 갈라지고 파괴되는 과정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 돈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정일수록 문제가 많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었으면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모두 다 행복해지지 않고요. 돈은 행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창출했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을 바로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생활을 편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금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생활을 행복하게 해줘야 될 그런 명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교육이 점점 갈수록 변하긴 하지만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못하는 가장 큰 교육 중에 하나가 금융교육, 아니 뭐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걸 배우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혹시 가정에서 자녀분들에게 금융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계시는지? 글쎄요, 그 금융교육이란 거는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교육은 시켜야 되지만 너무 어릴 때는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돈은 재화, 우리가 말하는 재화죠. 그리고 어떠한 그 서비스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주면 받는 그 서비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형태적으로 물리적으로 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을 아끼는 버릇을 주로 가르칩니다, 저는.